신라 호텔의 가장 웅장한 연회장.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송이의 흰색 백합과 샴페인 골드빛 조명으로 질식할 듯한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려는 하객들의 나직한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이곳은 잘 꾸며진 감옥에 불과했다. 그녀가 입은 수억 원대의 웨딩드레스는 부드러운 실크가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고, 얼굴을 가린 섬세한 베일은 그녀의 표정 없는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였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후계자 강민혁과의 억지 결혼식을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족 서진그룹을 구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는 전략적 인질이자 가장 값비싼 거래 품목이었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이 세기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들의 미소가 모두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능함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옆에 선 남자, 곧 그녀의 남편이 될 강민혁이 축사가 이어지는 지루한 틈을 타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렇게 죽을 상 지을 필요 없어. 서연 씨, 이 결혼으로 당신네 서진그룹은 태양의 이름 아래에서 간신히 숨은 붙어 있게 됐으니까. 당신 아버지께는 당신이 마지막 효도를 한 거라고 전해. 이제부터 서진의 모든 재무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그저 인형처럼 웃고만 있으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완벽하게 짓밟았다는 확인 사살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던 경영 전략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시당한 채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좌절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결심은 순식간에 섰다. 그녀의 냉철한 전략가적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자신은 그저 전리품이었다. 주례가 상투적인 사랑의 맹세를 읊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발끝을 돌렸다. 강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내던지고 웨딩드레스의 긴 트레인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뭐야, 강민혁의 당황한 외침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탄성과 수군거림.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이서연 저 여자 당장 잡아. 강민혁의 아버. 지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뒤따랐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양그룹의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졌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는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녀는 이 호텔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비상구는 이미 경호원들에게 막혔을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하객들 사이를 뚫고 정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타워를 들이받으며 경호원들의 진로를 방해했고 웨이터의 쟁반을 넘어뜨리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맨발에 엉켰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잊게 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거대한 회전문을 향해 돌진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이었고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처절한 탈주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호텔 정문 밖으로 뛰쳐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에 숨을 헐떡였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과 찢어진 드레스 위로 흘러내렸다.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이 소리치며 그녀를 뒤쫓아 나오는 것이 들렸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호텔 입구 근처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세단 옆면에 그대로 부딪혔다. 아야. 주저앉으려던 찰나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지독히도 침착하고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순식간에 그녀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를 쫓던 경호원들이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다. 그들이 그녀의 팔을 움켜잡기 직전 차 안의 남자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타요. 그것은 권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열어준 앞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남자는 운전석에서 엑셀을 밟았다.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은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빗속의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 차 잡아 당장 경호원들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멀어졌다. 차는 마치 이 도시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다는 듯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태양그룹의 추격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각 같은 옆모습,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감정을 감춘 듯한 깊은 눈동자. 그는 이 도시의 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자였다. 괜찮습니까? 그가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누구시죠?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그곳에 있었고 너무나도 능숙하게 자신을 빼돌렸다. 남자는 신호 대기에 차를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드레스, 그리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 권지혁입니다. JS 글로벌 대표. 그 이름이 서연의 귀에 밝히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JS 글로벌. 태양그룹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최근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대 기업. 그리고 그 수장인 권지혁. 그는 재계에서 얼음 폭군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태양그룹의 강 회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호시탐탐 태양의 아성을 위협하던 남자. 그런 그가 왜 하필 자신의 결혼식장에 있었으며 왜 자신을 구한 것일까? 의심과 혼란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전방을 주시하며 입을 열었. 오늘 당신의 결혼식은 서진그룹에 대한 태양그룹의 적대적 MA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포먼스였습니다. 강민혁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진의 경영권을 인질로 잡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가 뱉어내는 사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동정해서 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왜 저를 도운 거죠? JS 글로벌과 태양그룹은 적대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또다시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태양그룹의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은색 벤츠 한 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권지혁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잡아, 그는 짧게 말했.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꽉 잡았다. 태양그룹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구경거리니까요. 특히 강민혁이 당신처럼 유능한 전략가를 곁에 두는 건 나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라서. 그의 말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유능한 전략가, 자신을 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그저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여겼을 뿐이다. 가 유능하다고요. 권지혁은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으로 뒤따르던 벤츠를 따돌리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차가 급격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서진그룹이 지난 3년간 태양의 압박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전략.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부채 분산. 전부 당신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그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지만 나는 그 가치를 알아봤죠. 그의 말은 서연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능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적의 적. 권지혁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음을 직감했다. 차는 마침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권지혁의 개인적인 공간처럼 보였다. 차가 멈추고 엔진이 꺼지자 지독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곳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된 듯 안전했다. 권지혁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서연도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뒤따라 내렸다. 일단 여기는 안전합니다. 강민혁도 강 회장도 여기까지 손을 뻗치진 못할 겁니다. 그가 개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서연은 젖은 몸으로 오들오들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권지혁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그곳에는 흥미와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건 이서연 씨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 강민혁의 인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태양그룹이라는 괴물에게 반격을 가할 것인지. 당신이 벌인 그 결혼식은 어쩌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지된 만남, 위험한 동맹,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의 꼭대기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최소한의 색상으로만 이루어진 극도의 미니멀리즘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듯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공간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젖은 그녀에게 다가와 두꺼운 타월과 함께 남성용 실크 가운을 건넸다. 욕실은 저쪽입니다.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행동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동안 그녀는 방금 전의 혼돈과 지금의 비현실적인 고요함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무력하게 버려졌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막 탈출한 지옥의 상징이었다.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권지혁은 이미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켜둔 상태였다. 화면 가득히 채운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방금 도망쳐 나온 결혼식장이었다. 속보를 알리는 자막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모습, 경악하는 하객들,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강민혁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방송되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세기의 결혼식, 신부 이서연의 충격적인 탈주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되뇌었다. 도망친 신부, 태양그룹에 대한 배신, 서진그룹의 몰락 가속화 등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재계의 웃음거리이자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했고 이제 돌아갈 곳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권지혁은 소파에 앉아 마치 남의 일이라도 보듯 무표정하게 뉴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옆에 와서 서자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다. 방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 가득 찼다. 보시다시피 미디어는 이미 당신을 희생양이 아닌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그룹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하겠죠. 전 하객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초청을 거절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냉정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는 태양그룹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JS 글로벌과 서진그룹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주가 조작 아버지인 이 회장은 그저 태양그룹의 경영 압박이 거세다고만 했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버지는 그저 자금난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권지혁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떤 동정심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무능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태양은 지난 1년간 서진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켰습니다. 유령 회사를 동원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를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죠. 그리고 오늘 당신의 결혼식은 그들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다음 수를 읽는 전략가처럼 말했다. 마지막 단계. 서연은 그의 말을 되뇌었다. 그 결혼이 대체 왜? 권지혁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다.
당신을 강민혁과 결혼시킴으로써 태양은 서진그룹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권을 사실상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태양의 사람이 되고 당신 아버지는 사위인 강민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은 이 결혼을 빌미로 서진의 모든 내부 자료와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흡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적대적 인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트로피였던 겁니다. 그의 설명은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이 얼마나 추악한 거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복수심과 그녀의 두뇌뿐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권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대표님은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그들보다 더 간절히 그들의 몰락을 원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비록 남의 가운을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그녀를 시험하듯 팔짱을 꼈다. 그래서요, 이서연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은 이제 서진그룹의 상속녀도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된 도망친 신부일 뿐인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태양그룹도 심지어 권 대표님도 가지지 못한 것.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저는 지난 5년간 서진그룹의 그림자 재무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의견을 무시하셨을 뿐, 저는 서진의 모든 자산 흐름과 부채 구조, 그리고 태양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숨겨진 자산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다. 권지혁의 눈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태양이 노리는 것은 서진의 바이오 자회사인 서진 바이오로직스의 원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 기술의 핵심 특허권이 서진 본사가 아니라 제가 스위스에 설립해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저 세금 회피용으로만 알고 계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이 서진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용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저도 역추적해봤습니다. 그 자금 중 일부가 태양그룹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길은 알고 있습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도망친 신부가 단순한 감정적인 반항심으로 도망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해 온 것이다. 흥미롭군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군.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눈빛을 보냈다. 좋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이 그 길을 알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원과 방패를 제공하죠.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건 동정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권 대표님, 이건 거래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복수를 돕고 대표님은 저의 복수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졌으니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또다시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나 인질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이라고 해두죠. 폭풍 속에서 맺어진 아주 위험한 동맹.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에는 두 사람의 차가운 결의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태양그룹을 상대로 한 두 사람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잿빛 새벽빛은 간밤의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하지만 권지역의 거처는 이미 완벽한 원룸으로 변모해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이 놓였고 벽면 스크린은 수십 개로 분할되어 서진그룹의 주가 변동, 관련 뉴스피드, 그리고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JS 글로벌의 핵심 인력들이 화상 연결을 통해 대기 중이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더 이상 웨딩드레스 차림이 아닌 권지혁이 내어준 검은색 터틀넥과 슬랙스를 입은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간밤의 도망자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를 기다려온 사령관처럼 침착하게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신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권지혁조차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다. 예상대로 태양그룹의 공격은 거셌다. 이른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은 신부의 도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과 서진그룹의 잠재적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언론을 총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서진그룹의 채권을 빌미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며 서진그룹의 자금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바로 그때 서연의 개인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그녀의 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너 지금 어디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장 돌아와. 당장. 강민혁 그 녀석에게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우리 모두를 죽였어. 이 회장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채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딸의 아니가 아니라 오직 회사의 주가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규할 때가 아니라 대응할 때입니다. 뭐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태양그룹이 당장 내일 모레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천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어. 당장 막지 못하면 서지는 부도야. 부도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이 회장의 절망적인 외침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5천억 원. 태양이 처음부터 노리던 미끼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미끼를 덥석 무신 거고요. 끊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응을 시작할 테니 아버지는 그저 태양 측의 전화나 잘 받아주십시오. 단, 그 어떤 약속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워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JS 글로벌의 팀원들 역시 화상 화면 너머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권지혁의 팀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JS 글로벌 법무팀, 그리고 자금 운용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태양의 공격 루트는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은 서진그룹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켜 채무 불이행 선언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금융권의 크로스 디폴트 연쇄부도 조항을 발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진을 단돈한 푼들이지 않고 법정 관리로 넘겨 헐값에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JS 글로벌의 팀원들이 간밤에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그 다음 서연의 말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의 진짜 자산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작은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가야 악. 여기는 제가 5년 전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절세용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곳은 서진의 핵심 자산을 숨겨둔 금고입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GAIA, 에이지의 자산 내역을 불러왔다. 그곳에는 서진 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원천 기술, 특허권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오래전 가치가 없다고 포기했던 경기도 외곽의 거대한 부지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지, 아버지는 쓸모없는 임야로 치부하셨지만 3년 전 제가 용도 변경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곳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어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화상회의 속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서진그룹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훑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법무팀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 정보는 서진그룹의 공식 장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만 있죠. 아버지는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권지혁은 그녀가 수년간 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서름을 어떻게 자신만의 무기로 벼려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제국을 홀로 지탱해온 숨겨진 기둥이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지시를 내렸다. 태양이 공격하는 5천억 원짜리 회사채의 신탁 계약서를 지금 당장 검토해 주십시오. 142조 시항에 긴급담보 대체 조항이 있을 겁니다. 7년 전 제가 실무자였을 때 만일을 대비해 넣어둔 조항입니다. 법무팀장이 황급히 문서를 찾았고 이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발행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기존 담보물 서진그룹 본사 건물을 동등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다른 자산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독소 조항을 태양이 어떻게 승인했죠?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 당시 태양은 서진을 완전히 자신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7년 전 인턴이나 다름없던 제 이름을 기억할 리도 없었겠죠. 그들은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권 대표님, 지금 당장 대표님의 자금으로 GAIA, 에이지가 소유한 경기도 부지를 담보로 긴급 브릿지론 5천억 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태양이 보유한 회사채를 즉시 상환해 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GAIA, 에이지가 서진 바이오로직스의 특허권 소유주임을 언론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JS 글로벌의 자금을 서진이라는
부실 위험 기업에 쏟아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다. 팀, 들었지. 당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인력을 동원한다. 그는 서연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가 구한 것은 도망친 신부가 아니라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워룸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JS 글로벌의 엘리트 팀은 더 이상 서연을 회장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자금팀은 스위스 은행과 접촉해 긴급 대출을 준비했고, 법무팀은 담보대체 서류를 작성했으며, 홍보팀은 태양의 언론 플레이에 맞설 역공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휘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머릿속으로만 수백 번 그렸던 전쟁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목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과소평가된 존재였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워룸은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전쟁 본부와 같았다. JS 글로벌의 자금과 법무팀이 서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태양그룹이 계획했던 1차 공격, 즉 5천억 원 회사채를 통한 디폴트 유도는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서연은 GAIA에 숨겨진 자산 경기도 부지를 담보로 JS 글로벌의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채를 상환해버렸고, 동시에 서진 바이오로직스의 핵심 특허권이 GAIA, AG 소유임을 공표했다. 이 소식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태양그룹이 서진을 헐값에 인수하려던 진짜 목적 바이오 기술, 이 사실상 서진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서진그룹의 주가는 하한가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한 승리였지만 서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았다. 그녀는 축배를 드는 대신 더욱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태양그룹이 서진의 주가를 조작하고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유령 회사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가 무시했던 재무보고서의 이면을 홀로 추적하며 희미하게 그 애를 파악해둔 상태였다. 이제 권지혁의 막강한 자원 데이터 분석팀, 해외 정보망이 그녀의 손에 쥐어지자 퍼즐 조각은 놀라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천 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마침내 태양그룹의 비자금 창구이자 부실 채권 처리용으로 사용된 유령 회사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 이름은 시리우스 캐피탈, 시리우스 캐피털.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찾았어요. 서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화면에는 시리우스 캐피탈이 서진그룹의 부실 채권뿐만 아니라 태양그룹 계열사들의 악성 부채까지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제3의 금융기관의 담보로 잡히고 다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복잡한 도식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게 바로 태양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이 시리우스 캐피탈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을 감추고 서진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서진을 인수한 뒤 서진의 우량 자산을 이 부실 채권과 맞바꾸기, 스와프하여 모든 부실을 서진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던 겁니다. 권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완벽한 분식회계이자 배임 행위로군.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저들이 시리우스 캐피탈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증명은 검찰이 할 일이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너무나 대담해서 워룸에서 대기 중이던 JS 글로벌의 팀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시리우스 캐피탈이 현재 시장에 내놓은 이 부실 채권 패키지. 우리가 사들일 겁니다. 미쳤습니까? 이 팀장님, 화상 너머로 자금 운용팀장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들은 이미 서연을 이 팀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저건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수천억 원을 하수구에 버리는 짓이라고요. 게다가 태양에 덧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맞습니다. 쓰레기죠. 하지만 이 쓰레기는 태양의 범죄를 증명할 유일한 현물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채권 패키지 안에는 태양이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령 회사끼리 거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했겠죠.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이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이 도박에서 이기면 우리는 태양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JS 글로벌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통제하는 제3의 해외 펀드를 통해 비밀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방어에 능한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줄 아는 공격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가 필요하지? 최대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좋아. 당장 홍콩에 있는 우리 위탁 펀드 블루핀 블루파인을 움직이지. 자금팀. 즉시 자금 이체 준비해. 이 팀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권지혁의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워룸은 다시 한번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실물 채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속 숫자와 데이터로 싸우는 수천억 원이 걸린 채권 시장의 전쟁이었다. 서연은 블루핀 펀드의 트레이더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리우스 캐피탈이 내놓은 부실 채권 패키지 매입에 나섰다. 문제는 이 거래가 비공개 사모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시리우스 캐피탈, 즉 태양 측은 이 쓰레기를 조용히 처리해줄 구매자를 찾고 있었다. 서연의 팀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실 채권 전문 하이에나 펀드인 척 접근했다. 협상은 며칠간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태양 측이 제시한 가격을 일부러 깎아내리며 연막을 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태양그룹 본사 강민혁의 사무실에도 이 거래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이다. 블루핀 펀드 홍콩에 거점을 둔 신생 펀드라고. 그런데 그들이 왜 시리우스의 부실 채권에 관심을 갖지? 강민혁은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그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레에스. 헐값에 사들여서 나중에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는 부실 채권 전문 펀드 같습니다. 가격도 계속 후려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 멍청하긴. 그게 진짜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딴소리 못하게 가격 조금만 더 쳐주고 당장 팔아버려. 그 돈으로 이서연 그 계집애 때문에 생긴 손실이나 메꿔야겠어.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들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이다. 그는 그저 도망친 신부가 어딘가에 숨어 울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가 무시한 그 계집애가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를 칼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거래를 승인했다. 서연의 워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다. 거래. 성사됐습니다. 시리우스 캐피탈 채권 패키지 전량을 블루핀 펀드에 매각 승인했습니다. 자금 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를 풀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해냈다. 수천억 원의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분석과 배짱이 승리한 것이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와인잔을 건넸다. 첫 번째 반격. 성공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감탄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잔을 받았. 아직입니다. 이제 막 탄환을 손에 넣었을 뿐이에요. 이 탄환 안에 태양을 무너뜨릴 화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녀의 눈은 이미 매입한 채권 데이터 분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꽂을 비수를 손에 넣었다. 시리우스 캐피탈의 부실 채권 패키지를 확보한 것은 분명한 승리였지만 서연과 권지혁은 그것이 전쟁의 끝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워룸에서 밤을 새워가며 3천억 원짜리 쓰레기 더미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예상대로 태양그룹 계열사들의 악성 부채가 어떻게 시리우스를 통해 세탁되었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이 자금 세탁이 단순한 부실 처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증명할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이건 총알은 확보했는데 조준할 관역이 없는 셈이에요. 서연이 붉어진 눈을 비비며 말했다. 강 회장이 이 비자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해요. 그 증거는 태양그룹 메인 서버가 아닌 강 회장의 개인 집무실에 있을 겁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에 동의했다. 강 회장처럼 교활한 인물이 자신의 범죄 증거를 공용 서버에 남겨둘 리 없었다. 문제는 강 회장의 집무실이 태양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그야말로 철옹성이라는 점이었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해킹은 가능하더라도 흔적이 남아 역추적당할 겁니다. JS 글로벌의 보안팀장이 난색을 표했다. 그때 권지혁의 모니터에 하나의 일정이 팝업으로 떴다. 태양그룹 주최 VVIP 자선 갈라 디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 접근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초대했으니까요. 그는 초대장을 화면에 띄웠다. JS 글로벌 대표로서 그는 태양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이자 공공의 적이었지만 이런 행사에 그를 빼놓는 것은 오히려 태양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어쩔 수 없이 보낸 초대장이었다. 제가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서연 씨, 사자 굴로 직접 들어갈 준비 되었습니까?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치던 신부가 아니었고 워룸에서 밤을 새우던 전략가도 아니었다. 권지혁의 팀이 준비한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다. 낯설지만 강렬한 메이크업은 그녀 본연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아무도 그녀를 이서연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슈트 재킷을 걸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변신이 그녀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인함을 밖으로 꺼낸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USB 장치를 손에 쥐어주었다. 강 회장 집무실 컴퓨터의 보안을 뚫고 데이터를 복사해올 장치입니다. 시간은 10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갈라디너가 열리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도망쳤던 바로 그 신라 호텔 연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도망자가 아닌 침입자로서 그곳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JS 글로벌의 대표 권지혁과 그의 베일에 쌓인 미모의 파트너에게 쏠릴 뿐. 그 누구도 그녀가 그날의 신부 이서연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권지혁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세차게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가들이 모여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의 적들이 있었다. 저 멀리 강민혁이 와인잔을 든 채 거만한 태도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일의 원흉. 강 회장이 특유의 오만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서연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강민혁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인 권지혁을 발견하고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권지혁의 파트너인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권지혁이 어디서 저런 미인을 데려왔는지 궁금하다는 듯한 저급한 호기심이 그의 눈에 어렸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민혁은 순간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별것 아니라는 듯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조롱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권지혁이 서연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 당신의 이름은 홍콩에서 온 제 투자 파트너 kimberly 김입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은 3층 VVIP 라운지 안쪽에 있습니다. 보안팀이 잠시 후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면 그쪽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킬 겁니다.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메인 이벤트는 자선 경매였다. 고가의 미술품과 보석들이 오가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의 구조와 비상구를 빠르게 눈에 익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작전 수행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 화려한 연회장은 그녀에게 또 다른 월음일 뿐이었다. 자선 경매가 무르익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유명 화가의 미공개 작품이 등장했다. 경매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 회장이 먼저 높은 금액을 불렀다. 그러자 곧바로 권지혁이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불렀다. 순식간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태양과 JS 글로벌의 공개적인 자존심 싸움이었다. 10억 강 회장이 불쾌한 듯 소리쳤다. 15억. 권지혁은 미동도 없이 받아쳤다.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 회장은 이를 갈며 다시 금액을 불렀다. 20억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패드를 들 준비를 했다. 모든 이들이 이 두 거물의 싸움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모든 관심이 무대와 두 사람에게 쏠린 틈을 타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화장실이라도 가는 듯 우아하지만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VVIP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알려준 대로 보안팀의 눈을 피해 직원용 통로를 이용했다. 3층 VVIP 라운지 앞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호출이 울렸다. 1층 경매장 쪽에서 소란 발생 즉시 지원 바람, 권지혁의 팀이 만들어낸 또 다른 교란이었다. 경호원들이 망설이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연은 미리 해킹된 카드로 잠금 장치를 풀고 라운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라운지 안쪽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문이 나타났다. 서연은 다시 한번 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짙은 씨가 향과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불을 켜는 대신 펜라이트를 이용해 곧장 그의 거대한 책상으로 향했다. 최고급 데스크톱 컴퓨터는 잠금 상태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지혁이 준 USB 장치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이 몇 번 깜박이더니 순식간에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며 바탕화면이 드러났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사전에 계획한 키워드 시리우스, 장부, 피리스트로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초간의 검색 끝 그녀는 이중 암호로 잠겨 있는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손님맞이. 소름 끼치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다시 USB 장치를 이용해 암호 해독 및 복사를 동시에 실행했다. 화면에는 작은 진행 표시줄이 나타났다. 10%, 30%.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때였다. 집무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발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권지혁 그 자식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강민혁이었다. 그는 경매장의 소란을 피해 잠시 머리를 식히러 올라온 듯했다.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거대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철컥 하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서연이 안에서 잠갔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이 왜 잠겨 있어? 강민혁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대는 듯했다.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노트북 화면의 진행 표시줄이 100%를 가리키며 복사 완료 메시지가 떴다. 삐빅, 삐빅. 강민혁의 카드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오류음이 울렸다. 권지혁의 팀이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다. 망할 시스템. 오늘은 왜 이 모양이야. 강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몇 초간 심장을 진정시킨 뒤 책상 밑에서 기어나왔다. 그녀는 신속하게 USB를 뽑아 이브닝백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무실의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녀가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경매는 막 끝난 참이었다. 권지혁이 결국 3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그림을 낙찰받은 강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수십억을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권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침내 태양그룹의 심장을 겨눌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건지역의 펜트하우스는 자선 갈라의 화려한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새벽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 차림의 서연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USB를 워룸의 메인 허브에 연결했다. 그녀의 등 뒤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권지혁과 화상으로 연결된 JS 글로벌의 최고 보안팀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 맞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예상대로 단순한 암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수준의 다중 보안으로 잠겨 있었다. 팀 30분 주겠다. 열어. 권지혁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코드가 해독되고 방화벽이 무너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마침내 접근 허용이라는 녹색 메시지가 깜박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태양그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소유해 왔는지 보여주는 악마의 계약서였다. 현직 장관급 정치인들, 유력한 대권 주자들, 검찰 고위 간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들까지 그들의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청탁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오오 의원, 차명계좌 30억, 5호 법안 통과, XXX 검사장, 스위스 계좌 50만 불, JS 글로벌 세무조사 착수.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서진그룹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양은 이 리스트를 이용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한 이름을 발견하고 온몸이 굳었다. 그것은 10여 년 전 그의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검사의 이름이었다. 진실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했다. 그들이 진실을 마주한 시각. 태양그룹의 강 회장 역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경매장에서 권지혁에게 30억을 뜯긴 분노로 잠을 설친 그는 새벽 일찍 집무실에 들렀다가 시스템의 이상 경고를 발견했다. 손님 맞이 파일에 대한 접근 시도. 하나는 강민혁의 실패한 접근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정확히 경매가 혼란스럽던 그 시각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다운로드였다. 강 회장은 즉시 VVIP 라운지에 CCTV를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유령처럼 복도를 지나 집무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그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낯설지만 익숙한. 그는 책상 서랍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날 도망쳤던 그 계집애. 이서연이었다.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권지혁. 감히 내 사냥개를 풀어 나를 물게 해. 그는 속은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었다. 강 회장의 복수는 즉각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는 패닉에 빠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손님 맞이 리스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 강 회장 일세. 지금 내 집에 불이 났어. 당신들이 가진 소방호스로 당장 불을 끄지 않으면 당신들 이름이 적힌 장부가 잿더미와 함께 날아가겠지. 그의 협박은 효과적이었다. 바로 그날 오전 JS 글로벌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손님 맞이 리스트에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긴급 경영 실태 조사를 명목으로 JS 글로벌 본사에 들이닥쳤다. 동시에
JS 글로벌의 주요 투자자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과 은행들, 이 일제히 투자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중단을 통보해왔다. 권지혁의 워룸은 순식간에 붉은 경고 등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가장 잔인한 칼날은 이서연을 향했다. 그는 서진그룹을 공격하는 대신 이서연의 가족을 개인적으로 파고들었다. 검찰 역시 리스트에 있었다은 10년 전의 상속세를 문제 삼아 이 회장의 모든 개인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 회장이 심장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던 최고급 병원에서는 행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갑자기 VVIP 병실 사용을 중단하고 퇴원을 종용했다. 이것은 사업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으니 내 아비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라는 야만적인 경고였다. 서연은 이 모든 소식을 어머니의 절규에 찬 전화를 통해 전해들었다. 아버지가 자산 동결 소식과 병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는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가 얻어낸 진실이라는 무기는 그녀의 아버지를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은 거였어. 그녀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딸.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 회장에게 달려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도 저렇게 당했소. 서연은 흐려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아버지는 작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지. 태양이 그 기술을 탐냈고 똑같은 수법을 썼소. 주가 조작, 악성 루머,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당신처럼 싸우지 못했소. 타협하려 했지. 권지혁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타협이 실패하자 강 회장은 리스트에 있던 그 검사를 움직여 아버지를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했소. 아버지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무실 빌딩에서 몸을 던졌지. 내 나이 20살 때의 일이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그토록 깊은 상처와 분노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가 태양그룹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아버지를 애쓰한 피 맺힌 복수였다. 그녀의 죄책감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강 회장이라는 괴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같은 상처를 공유한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 회장이 당신 아버지를 공격한 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진 이 장부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반증이지.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도 나도 우리의 아버지들도 영원히 눈을 감지 못할 거요. 그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 서연의 결심을 굳혔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명예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금지된 상황에서 피어난 위험한 유대감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었다. 서연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JS 글로벌과 연계된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그리고 이 장부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리스트는 너무 거대해. 언론에 넘기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들이 언론을 통제해서 묻어버릴 거요. 단순한 폭로로는 안 돼.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는 무대. 강 회장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터뜨려야 해.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일정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이 이 회장을 몰아내고 서진그룹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 소집한 서진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짜였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 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그 무대. 그곳은 완벽한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모든 것을 잃고 숨어버린 도망친 신부와 쓰러진 패배한 회장을 상상하면서 그녀는 권지혁의 책상 위에 있던 서진그룹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강 회장이 마주하게 될 사람은 도망친 신부가 아닐 겁니다.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더 강해졌고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불릴지도 모르는 이 감정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준비를 마쳤다. 서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FKI 타워 컨퍼런스 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공기 중에는 패배의 절망감과 승자의 탐욕이 뒤섞여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홀의 절반은 태양그룹 측 인사들과 그들이 동원한 위임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서진그룹 소액 주주들과 임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단상의 중앙에는 태양그룹의 강 회장이 마치 이미 서진그룹의 새 주인이 된 듯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아들 강민혁은 그 옆에서 노골적인 조소와 승리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진 측 임원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이 회장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이 주주총회는 사실상 강 회장이 서진그룹을 합법적으로 해체하고 인수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서연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JS 글로벌과 연계된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그리고 이 장부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리스트는 너무 거대해. 언론에 넘기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들이 언론을 통제해서 묻어버릴 거요. 단순한 폭로로는 안 돼.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는 무대. 강 회장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터뜨려야 해.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일정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이 이 회장을 몰아내고 서진그룹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 소집한 서진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짜였다. 표결 절차가 막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쿵 하고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막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나 웨딩 드레스가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여자.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홀의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해 나아갔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도망친 신부. 이서연이었다. 저 여자가 여길 왜?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강 회장 역시 자신이 이미 끝장냈다고 생각했던 존재의 등장에 평생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얼굴에 드러냈다. 경호원들 뭐해? 저 여자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끌어내. 강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태양 측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다가왔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 앞에서 멈춰 서더니 서류 가방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나는 이서연 회장님의 딸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당당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혁이 아닌 강 회장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저는 오늘 서진그룹 채권의 30% 이상, 그리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보유한 최대 단일 주주, 홍콩 블루파인 펀드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선언이 터져 나오는 순간 장내는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서진 측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강 회장과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블루핀 펀드. 그들이 쓰레기라 비웃으며 시리우스 캐피탈의 부실 채권을 넘겼던 바로 그 하이에나 펀드. 그들의 정체가 이서연이었다. 당신은 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강 회장이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연단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다. 자격이 없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저는 경영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서진그룹을 약탈하려 했던 태양그룹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시리우스 캐피탈의 로고를 띄웠다. 태양그룹은 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지난 1년간 서진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서진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그녀는 시리우스 캐피탈과 태양그룹 간의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건지역의 워룸에서 밤을 새워 분석해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민혁이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야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서진의 주가 폭락이 단순한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조작이라고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목숨을 걸고 빼낸 바로 그 파일. 손님 맞이 리스트였다. 현직 장관, 검사장, 금융감독기관 수장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 액수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당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메가 통급 스캔들이었다. 태양그룹은 서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로 이 리스트에 있는 자들을 움직여 검찰과 금융당국을 사주했습니다. JS 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서진그룹에 대한 압박, 모두 이 검은 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연단에서 폭로를 이어가는 그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실행 버튼을 눌렀다. 손님 맞이 리스트, 원본 파일과 시리우스 캐피탈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가 강 회장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 언론사 수십 곳과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 권지혁이 비밀리에 접촉해온 강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라인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몇 초 후 주주총회장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태양그룹, 정관계 대규모 뇌물 리스트, 손님 맞이, 파문. 검찰, 태양본사 압수수색. 화면 속의 내용과 눈앞의 폭로가 일치하자 주주총회장은 완벽한 혼돈에 빠졌다. 아, 안 돼. 강 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뜬 속보를 보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이서연과 권지혁의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 주주총회는 서진을 무너뜨리는 무대가 아니라 자신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마련된 단두대였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년이 네가 감히. 하지만 그가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컨퍼런스 홀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특수수사본부의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태양그룹 강 회장님, 그리고 강민혁 사장, 리드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 회장과 강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나 이거 묻나 네가 감히 날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혁은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서연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반면 강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오직 서연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존재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경악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도망친 신부,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제국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린 것이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두 부자는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서연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굳건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리고 권지혁의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임시주주총회장은 강 회장 부자가 끌려나간 뒤에도 한동안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했던 태양제국의 몰락을 눈앞에서 목격한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져댔지만 이제 그들의 렌즈는 더 이상 끌려나가는 범죄자들이 아닌 단상 위에 홀로 우뚝 선 이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도 복수의 카타르시스에 젖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가는 전장을 내려다보는 사령관의 그것이었다. 도망친 신부라는 낙인은 그날부로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쿠데타를 성공시킨 전략가라는 경외심으로 대체되었다. 서진그룹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서연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왕좌 앞에서 가장 먼저 수습을 시작해야 할 사람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태양그룹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손님 맞이 리스트의 후폭풍으로 공중분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회장과 강민혁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몸살을 앓았지만 동시에 병든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진그룹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재건에 들어갔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한 것은 물론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블루핀 펀드의 대리인이자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서 무너진 이사회를 재편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며 서진그룹의 구조 조정을 이끌었다. 그녀의 방식은 냉철하고 정확했으며 단 하나의 감상도 허용하지 않았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숨을 죽이며 따랐다.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도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권지혁의 배려로 JS 글로벌과 연계된 최고급 병원에 VIP 병실로 옮겨진 이 회장은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회복 중이었다. 서연은 구조 조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아버지를 찾았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한때 호랑이 같았던 아버지는 링거에 의지한 채 창밖을 바라보는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왔느냐? 이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회장이었다. 주주총회 날. 영상으로 다 봤다. 그는 딸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쉬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틀렸다. 서연아. 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는 평생 너를 그저 시집이나 잘 보내면 되는 딸이라고만 생각했다. 네가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를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쳐넣었지. 내가 내 딸의 능력을 몰라보고 이 아비가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몸을 돌려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무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었던 혈연의 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태양이 서진을 노린 게 아닙니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이 진짜 노린 것은
제가 스위스에 숨겨두었던 서진 바이오로에스직스의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쓸모없다고 하셨던 바로 그 기술이요. 이 회장은 충격받은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다. 네가 회사를 구한 것이로구나. 내가 망친 회사를. 네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제 쉬세요. 서진은 제가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저의 방식으로요. 그녀는 병실을 나섰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화해였고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결별이자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의 거리는 태양그룹 스캔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결국 해체되어 여러 개의 건실한 기업들로 분할 매각되었고 JS 글로벌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재계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했다. 권지혁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갔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에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 도망친 신부에서 재계의 잔다르크로 거듭난 이서연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서진그룹의 재건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그룹 본사, 과거 아버지의 집무실이 아닌 바이오로직스 연구동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회장직을 맡는 대신 자신이 설립한 GAIA, 에이지와 서진 바이오로직스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 서진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시키고 그곳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녀가 지켜낸 원천 기술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완벽한 슈트 차림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주주총회 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각자의 전쟁을 마무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이 대표님. 권지혁이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의 연구동에 잠시 머물렀다. 권 대표님. 서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폭풍 속 동맹의 긴박함이나 채권자의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동지애와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두뇌들의 지적인 매력,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끌림이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구원자와 피난민의 관계가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였다. 서진 바이오 사이언스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합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반응이 뜨겁더군요. 그가 말했다. 대표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JS 글로벌이 블루핀 펀드를 통해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이죠. 서연이 담담하게 감사를 표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나는 이 대표의 능력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당신은 내 기대를 몇 배나 뛰어넘는 수익으로 보답했죠. 우린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파트너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전과 달랐다.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가 가져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날 그녀가 내던졌던 백합 부케 대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에델바이스를 형상화한 작은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창가로 걸어가 그녀가 늘 바라보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당신을 차에 태웠을 때 나는 당신이 태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했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카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플레이어였지. 당신은 나를 놀라게 했고 나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게 만들었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이나 얼음 같은 냉정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과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날 밤 호텔 앞에서 절박하게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에게 건네는 정중한 초대의 손길이었다. 이서연 씨, 우리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강 회장도, 과거의 상처도, 그리고 당신을 올감했던 모든 억압도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에 깊이 머물렀다. 이제 금지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가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차에 올라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식에서 도망쳐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